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계획에 대한 문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문법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을 거예요, get 이 문법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아마 다룬 것 같은데요. 계획, 의지, 어떻게 보면 사실 계획이라고 엄밀하게 말하기보다는 의지 문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쇼핑할 거예요. 내일 오후에 과제를 제출하겠습니다. 계획이기도 하고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죠? 두 번째, 기로하다입니다. 이것도 지난주에 잠깐 다룬 걸로 기억하는데요. 계획, 결심, 약속에 대한 문법이죠. 그래서 저는 주말에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내일부터 열심히 운동하기로 했어요. 내일 오후에 친구와 공부하기로 했어요. 모두 계획에 대한 건데요. 어, 계획도 되고 결심도 되고 약속도 됩니다. 주말에 친구와 만나기로 했어요. 이거 친구와 약속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내 계획일 수도 있고요. 나는 주말에 친구 만날 거야. 이렇게 결심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모두 되는데 계획, 결심, 약속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기로하다 사이에 계획했어요, 결심했어요, 약속했어요. 이렇게 넣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말에 친구를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내일부터 열심히 운동하기로 결심했어요. 이렇게 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로하다 배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배운다면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것들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을 거예요 라고도 말하고 겠습니다 라고도 말하고 으려고 해요로 말하고 을까 해요, 을까 싶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을까 말까 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기는 고민 중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이게 모두 의지인데 의지의 차이가 이쪽으로 가면 크고 이쪽으로 가면 작은 것, 요거를 우리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번 주말에 옷이 없어서 진짜 옷을 사야 돼. 그럴 때는 옷을 살 거예요 말할 수도 있고, 그거보다 의지가 조금 낮아요. 그러면 옷을 사려고 해요. 또 낮아요. 옷을 살까 해요. 그냥 이번 주말에 뭘 할지 모르겠어. 그냥 50%야. 옷을 살까 말까 해요. 살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이번 주말에 친구와 약속을 했다든지 뭐 결심을 했다든지 이럴 때에는 방금 배운 이번 주말에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거 그리고 조금 전에 배운 것들 내용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있는데요. 으려던 참이다예요. 자, 으려던 참이다는 무슨 말일까?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샤워하려고 해요. 샤워 안 했어요? 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뭐 수건 가지고 이제 샤워실에 들어가려고 해요. 샤워실에 수건 가지고 가는데 친구가 전화 왔어요. 그래서 야, 너 지금 뭐 해? 아, 지금 샤워하려던 참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 샤워 아직 안 했어요. 조금 후에 할 거예요. 샤워하기 바로 전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기 바로 직전을 말할 때 으려던 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샤워하려던 참이에요처럼 쓸 수도 있고요. 여보세요, 지금 뭐 해요? 라고 하면 잠을 자려던 참이었어요. 이렇게 말해도 돼요. 이게 무슨 말? 이제 피곤해서 밤에 침대에 누워서 이제 자볼까 하고 이제 누우려고 하는데 친구가 전화 왔어요. 지금 뭐 해요? 지금 자려던 참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해할 수 있죠? 뭐 자기 전이에요. 이런 말은 이상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뭐 해요? 자려던 참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또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으려던 참에 뭐뭐 했어요. 애가 붙으니까 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잠을 자려던 참에 친구 전화를 받았어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언제 친구 전화를 받았어요? 잠을 자려던 참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기 바로 전에 친구 전화를 받았다. 자, 으려던 참이다. 지금까지 안 쓴 사람은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을참이다는 아까 으려던 참이다는 실행했던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전에 어떤 행동 하기 전이었어요. 근데 을참이다는 이제 실행 예정에 좀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비교하자면 아까 으려던 참이다는 지금 뭐해요? 하면 영화 보려던 참이었어. 지금이라는 거에 초점이에요. 지금 뭐 무슨 행동하니? 영화 보려던 참이었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을참이다는 오후에 이제 지금이 아니라 미래예요. 그렇죠? 뭐 하려고 해요? 그럼 영화 볼 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수님, 영화 볼 참이에요 하면 무슨 말? 영화 뭐 보려고 해요.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안 하지만 미래에 할 거다. 그래서 영화 볼 참이에요 하면 영화 볼 생각이 있어요. 영화 보려고 해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내일 학교에 가면 선생님을 만날 참이에요. 선생님 만날 거예요. 선생님 만나려고 생각하고 있어. 선생님 만나려고 해요. 비슷해요. 오늘 오후에 서울에 간다면서요? 네. 서울에 간 김에 쇼핑도 하고 친구도 만날 거예요. 만나려고 해요. 비슷한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으려던 참이다, 을 참이다 비슷하지만 아주 다른 문법입니다. 네, 조심하십시오. 자, 이번에는 경험에 대한 문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험, 아어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아어 봤다가 더 정확합니다. 자, 저는 작년에 제주도에 가 봤어요. 저는 작년에 제주도에 간, 우리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제주도에 간 경험이 있어요. 요거 같은 말이에요. 저는 작년에 제주도에 가봤어요. 저는 작년에 제주도에 간 경험이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떡볶이를 먹어봤어요? 네, 먹어봤어요. 같은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 보다 아어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아어 보다가 있는데 아어 보다에 여기 보다가 있죠? 근데 앞에 또 보다 이렇게 두 개 보다를 쓰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봐봤어요 이런 말 없어요. 그냥 봤어요나 아니면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경험 있어요? 그럴 때 아어 봤어요 쓰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이런 걸 배웠을 거예요. 자, 요거 다음에 배울 거지만 은 적이 있다. 요것도 경험이에요. 요거 두 개 같은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은적이 있다는 조금 있다가 다시 가르치겠습니다. 요거 두 개는 같고요. 모두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오 보다라고 쓰면 안 되고 아오 봤다라고 써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오보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오 봤다라고 하면 얘는 경험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아어 보세요 하면 얘는 시도 try to 블라블라 시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두를 한번 신어 보세요.
괜찮아요. 이 구두 아주 편해요. 신어보세요. 제주도에 가 보세요 하면 한번 해보세요. 시도의 의미가 있어요. 가 봤어요 하면 경험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은적이 있다 없다를 보겠습니다. 은적이 있다 없다도 아까 조금 전에 말했죠. 아어 봤어요 하고 의미가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제주도에 간 적이 있어요. 비슷한 말 바꾸면 가 봤어요. 이렇게 할 수 있죠. 떡볶이 먹은 적이 있어요? 네, 먹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배운 아오보다 하고 은적이 있다를 같이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오 본 적이 있다 하면 조금 더 뭐 강조 의미가 있어요. 저는 막걸리를 마셔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막걸리 알아요? 한국의 술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쌀로 만든 술을 보통 막걸리라고 합니다. 자, 요 마셔본 적이 있어요인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마신 적이 있어요. 마셔 봤어요. 이렇게 같아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셔본 적이 있어요 하면 조금 더 내가 옛날에 경험했어. 이 경험했다는 걸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워 본 적이 있다, 아워 봤다, 은 적이 있다. 여기까지 경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가 보니까인데, 요 다가 보니까는 어떤 행동을 반복해서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친구가 한국말을 아주 잘해요. 그래서 나는 그 방법을 알고 싶어. 친구한테 말했어요. 한국어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할 수 있었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말해요. 특별한 방법 없어요? 한국 사람과 매일 만나다 보니까 한국어를 잘하게 됐어요. 자, 아까 제가 다가 보니까는 반복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한국 사람과 만나는 걸 한 번 한 거 아니고 매일 만났어. 그러니까 자주 만나요. 매일 만나다 보니까 잘하게 됐어요. 자, 친구가 한국어 발음이 아주 좋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발음이 좋을 수 있어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발음이 좋아졌어요. 어떻게 해요? 매일 한국 드라마 보면서 연습해요. 이거를 반복해요. 어떤 걸 반복해서 경험하면 이렇게 돼요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가 보니까 뒤에 아어졌어요. 형용사 할 때는 아어졌어요. 동사 할 때는 개 됐어요. 이렇게 많이 같이 씁니다. 그리고 다가 보니까에 여기 가를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까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연습해 볼까요? 친구가 뭐 한국 노래 가사를 다 외웠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노래를 그렇게 다 외울 수 있죠? 네, 노래를 자주 듣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노래 듣는 거를 한 번 한 거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아주 많이 자주 해요. 그렇게 노래를 자주 듣다 보니까 저절로 외우게 됐어요. 한국말 어떻게 하면 잘하게 됐어요? 어떻게 잘해요? 뭐 한국 친구와 매일 만나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열심히 수업을 듣다 보니까 한국어를 잘하게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수업의 영상을 잠깐 멈추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뚱뚱해졌죠? 왜 이렇게 뚱뚱해졌어요? 갑자기 뚱뚱해졌어요. 왜 그렇게 뚱뚱해졌어요? 물어보면 어, 뭐 어떻게 하면 뚱뚱해질까요? 자, 이것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반복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을 반복하면 뚱뚱해지죠? 매일 밤 야식을 먹다 보니까 뚱뚱해졌어요. 아니면 매일 운동 안 하다 보니까 뚱뚱해졌어요. 매일 뭐 치킨을 먹다 보니까 뚱뚱해졌어요. 매일 술을 마시다 보니까 뚱뚱해졌어요.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뚱뚱해졌어요. 개 됐어요. 얘는 과거예요. 과거. 그리고 얘는 미래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반복 경험하면 미래에 어떻게 될 거예요? 라는 거예요. 자, 매일 30분씩 걷다 보면 건강이 좋아질 거예요. 친구가 아주 건강해요. 예전에는 안 건강했는데 아주 건강해졌어. 그래서 방법을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건강해질 수 있어요? 물어봤어요. 친구가 대답해요. 매일 30분씩 걷다 보면 건강이 좋아질 거예요. 자, 이것도 매일 30분씩. 그러니까 한 번만 걷는 게 아니라 매일 30분씩 반복 경험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한국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할 수 있어요? 친구가 말해요. 한국 사람과 자주 만나요. 한 번 만나는 거 아니고 자주 만나요. 자주 만나다 보면 한국말을 잘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다가 보니까는 뒤에 형용사 할 때는 졌어요. 동사 할 때는 개 됐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그죠? 근데 다가 보면이고 얘는 니까예요. 면은 을 거예요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뭐 하다 보면 질 거예요. 하다 보면 개 될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가 보니까는 졌어요. 다가 보니까 개 됐어요. 그래서 얘는 과거로 쓰고 얘는 미래로 쓴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기 가는 아까 다가 보니까처럼 가는 없어도 돼요. 뭐뭐 하다 보면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연습해 볼까요? 건강이 나빠질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건강이 나빠질 거예요? 술을 한 번 마시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마셔. 그래서 매일 술 마시다 보면 건강이 나빠질 거예요. 한 번 마시는 거 아니고 매일 마시다 보면 건강이 나빠질 거예요. 한국 친구를 많이 사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한국 친구를 많이 사귀게 될 거예요? 한번 우리 지금 수업 영상을 잠시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생각해 보셨죠? 여러분이 생각해 봤다고 생각하고 대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면 한국 친구를 많이 사귈까? 뭐 동아리, 뭐 동아리에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나요? 가입하다 보면 이거 맞아요. 동아리에 가입하는 거를 우리 다 보면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죠? 가입하는 거는 한 번이니까 가입하다 보면 이런 말 안 돼. 그래서 아니면 동아리 모임에 가다 보면 이건 괜찮죠. 동아리 모임에 한 번이 아니라 자주 가면 한국 친구 많이 사귀게 될 거예요. 아니면 한국 뭐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다 보면 한국 친구를 많이 사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한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외국 사람이니까 먼저 한국 사람한테 말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괜찮아. 나는 한국어 연습해야 돼. 그래서 옆에 한국 친구가 수업 시간에 있으면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뭐 저는 이름이 뭐예요? 저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렇게 먼저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아마 할 때는 좀 부끄럽지만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한국 사람도 여러분한테 먼저 다가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국 친구 사귀게 되겠죠. 또 어떻게 하면 한국 친구를 많이 사귀게 될까요? 그렇죠. 또 아르바이트 하다 보면 한국 친구를 많이 사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유, 이게 이상하네. 잠깐만요. 이걸 지우고. 자, 결혼하다 보면 내 그래서 결혼하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결혼을 여러 번 해요?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혼하다 보면 이런 말은 쓸 수 없어요. 그렇죠? 다 보면은 어떤 일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할 때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경험에 대한 문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배운 목적, 계획, 경험에 대한 문법 중에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이번 주 여러분이 게시판에 올리면 제가 친절하게 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숙제나 뭐 여러 가지 안내는 수업 시간에 제가 다시 안내를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